여러분들 이번엔 시험 범위 다 알고 있니? 한번 적어보세요. 쭉. 아직 학습 활동은 뭐 정리는 안 했지만 많지 않죠? 정말 적네. 두근두근 내 인생, 동짓달 기나긴 밤, 님이 옥마 학원을, 송미인곡, 진달래꽃, 화생전 이라고 하는 요 한 6편 정도 되는 문학작품 플러스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몰아서 할 거고. 자, 그리고 한 페이지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여기 메모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뭘 꼭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문학의 갈래, 유형을 알아야 돼요. 뭐 이거를 우리가 작품 장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갈래라고도 얘기를 해요. 갈래, 갈라지는 유형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여러분들 문학은 몇 가지 갈래가 있냐면 4가지 갈래인데 혹시 아니? 문학의 4가지 갈래? 시, 소설, 수필, 희곡. 알지? 시, 소설, 수필, 희곡. 자, 근데 우리가 이 문학은, 자, 시는 뭘 목적으로 할까? 뭘 목적으로 할까? 시의 목적. 정서예요.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감정? 화자의 감정. 소설은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누가 이야기해요? 서술자가 이야기해요. 수필, 여러분들 수필 대표적인 게 일기죠. 일기 왜 쓰니? 일기 왜 써? 오늘 뭐 했다 기록하려고 쓰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기록의 목적이 강하더라. 근데 그날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느낀 점이 있거든. 그 느낀 점을 조금 고차원적인 말로 교훈을 얻었거든. 희곡은요, 연기죠. 연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기? 사건을 연기하죠. 누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자 아까 서술자가 있었던 소설과 달리 서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희곡에 친구가 있다? 두근두근 내 인생 우리 장르 희곡이라고 하니? 아니지. 4글자로 뭐라고 하니? 시나리오 대본이라고 하죠. 그럼 시나리오는 뭘 목적으로 해? 무대에서 하려는 걸 목적이야? 아니죠. 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영화를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희곡에서 파생된 거예요. 친구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 자, 시 같은 경우는 정서야, 감정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 서정갈래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을 이야기한다, 서정을 이야기한다, 정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소설을 뭐라고 해? 사갈래라고 하죠. 그럼 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필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 교자를 살려서 교술갈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 희곡은 극이에요. 극.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시험 범위로 잡힌 친구들에 대해서 장르를 한번 옆에다가 써놓기 전에, 자, 이 서정은 그럼 더 세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세분화가 돼요? 현대시가 있고요. 고전
시가가 있어요. 그럼 고전시는요 되게 다양해요. 장르가 많아요. 그만큼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장르가 다양합니다. 소설은요 현대소설이 있죠. 고전도 있겠죠. 뭐 고전 소설도 유형별로 나누면 조금 다양하긴 한데 일단은 그냥 뭐 한 번에 묶어도 큰 차이는 없어요. 수필은요 당연히 현대 수필, 고전 수필이 있겠지. 근데 이번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요. 수필이 없어요. 희곡은요 여기 있네. 희곡과 시나리오 정도로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고전시가.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뭐 했겠지만 가사도 고전시가에 들어가지. 시조도 고전시가에 들어가지. 근데 유형이 똑같니? 형식이 좀 다르지. 그치?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이번 시험 범위의 또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앞에 가서 우리 한번 해보자. 두근두근 내 인생은 어떤 장르? 시나리오.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평시조, 시조라고 해도 되고 평시조라고 해도 돼요. 근데 님이 오마 하거늘이라고 하는 작품은 좀 뭔가 길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사설시조라고 얘기해요. 아까 사설이란 단어 우리 처리하지 않았니? 무슨 글자였니? 사설. 내 인의 사설 들어보. 내 개인의 썰 좀 들어보. 그럼 사설시조는 개인의 썰이 긴 시조를 얘기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사설이란 말은 그래서 그냥 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야기가 길겠구나. 아까 송민곡은 가사죠. 진달래꽃은 현대시예요. 얘네들은 고전시가고. 허생전은요 고전소설이에요. 자 그러면 뭐 학습활동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겠지만 학습활동의 대부분이 또 고전시가라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자 대부분은 지금 어떤 장르에서 나와? 시에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시를 우리가 독해할 줄 알아야 돼. 내용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내용 읽는 연습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어렵다? 송민곡이 가장 어렵다. 일단 어휘도 어렵고 내용도 너무 긴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내용은 아마 이해됐을 거란 말이야. 안 어렵지? 자 여기에서 하나 더. 그럼 시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시의 주제 이걸 한번 신경 써봅시다. 그럼 우리가 시의 주제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시의 주제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시의 주제는 자 이건 공식이니까 염두에 두세요. 자 분명히 어떤 상황을 줄 거예요. 왜요? 시는 뭐가 목적이라고? 시의 목적은 뭘 표현하는 거라고? 감정 표현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감정이 그냥 일어나면 안 되지. 항상 그 상황을 줄 거란 말이야. 어떤 상황이요?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족인지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유발되는 뭐가 나와요? 정서가 나와요. 그리고 태도도 나올 거예요.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공식입니다. 공식. 알겠지? 그럼 넘어가서 우리 시조도수에서 우리 주제를 한번 또 생각해보자. 자 여기 시간 드릴 테니까 아까 우리 주제 어떻게 찾는다고?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태도, 생각, 행동. 밑줄 한번 쳐볼까? 정서? 정서 나오니? 슬프대? 기쁘대? 안 나오지? 근데 어떤 행동을 해? 밤을 자른대. 그치? 그러면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할 거래. 그럼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투영된 거냐면 뭔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그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무슨 감정을 갖고 있지? 라는 걸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시가. 눈에 팍 안 보여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의미 함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함축적인 부분, 특히 어디 부분?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가 해석을 해줘야 돼. 아직 우리가 해석은 안 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 함축된 부분을 찾고 그게 주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해야 되는 거 진달래 꽃입니다. 넘어가서 자, 여기서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주제 뭐라고요?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태도, 생각, 행동을 밑줄 쳐서 한번 밑줄만 쳐놓기. 빨리. 연마다 생각해주면 돼. 연마다. 그럼 모르겠으면 물음표 던지고. 정서는 나오니? 응? 안 나와? 눈물 안 흘린대. 눈물 흘리면 슬픈 건데 안 흘린대. 그럼 안 슬픈 걸까? 근데 우리가 추측은 되지. 그치? 뭔가 느껴지긴 하죠. 그치? 근데 정서를 직접적으로 얘기했니? 잘 얘기 안 하죠. 그럼 이런 시대로 우리가 뭔가 추측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의 정서가 어떤지. 그럼 하나 보자. 태도, 생각, 행동을 한번 보자. 그리고 상황을 보자.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가요? 그렇지, 님. 임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꾸만 님이라고 써. 아, 참. 옛날 사람. 그럼 임과 무슨 상황이야? 임이 가는 상황이지.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의 행동 어디 나왔어? 그럼 이거 무슨 태도라고 보여? 그럼 그대로 보낸대 안 보낸대? 보낸대 안 보낸대? 보낸대. 그래. 님이 가실 때 보내드립니다. 상황 나왔네. 태도도 나왔네. 보낸다. 자, 영변 지역 이름이고 약산도 지역 이름이라고 한다면 뭘 딸 거예요? 꽃을 딸 거예요. 그쵸? 아름이란 단어 혹시 아니? 아름? 우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고 가면 우리 한아름 지고 가다라고 하지. 사람이 이렇게 지금 가면 여기 이렇게 물건들이 많으면 한아름 들고 이렇게 어디 가니? 이런 단어 들어봤어? 한아름? 꽃 한 발, 꽃을 한아름 안겨주다.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주다. 졸업할 때 꽃다발을 이렇게 들기도 하지. 한아름 들다라고 해요. 이 아름이라는 단어 근데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알지. 아름답다가 이게 아름이라는 게 아름답다가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 채 우리는 인지한다? 이거 예쁜 걸로만 알아.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 이거 예쁜 거 절대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아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이 품 안에 이렇게 뭔가 들어오듯이 딱 들어맞는 걸 아름이라고 해요. 딱 들어맞는 거.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지금 꽃을 어떻게 한다고? 한 품 안에 가득하게 따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아름답다의 어원이거든? 그럼 아름답다는 그 맞는 행동, 그 사람에게 그 품에 맞는 행동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럼 저 사람 되게 아름답네, 예쁘네, 얼굴이 예쁘고 이런 것들 아름답다라고 하면 사실 안 되고 그 사람의 상황으로서 딱 맞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배우가 아름답다? 그래, 배우로서 어때? 역할을 잘하면 아름다운 행동인 거지. 학생으로서 아름다운 행동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름다운 행동이지. 그게 아름답다의 어원이에요, 원래 뜻은. 막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멋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름답다는 거기에 딱 맞는 모습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거의 어원이긴 하니까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
아름답다라고 하면 맨날 예쁘다, 얼굴이 예쁘면 아름답다. 뭐 배우로서 얼굴이 예쁘면 거기에 딱 들어맞으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아름다워야 돼요. 알겠죠? 딸로서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야, 꽃 따다 뭐 할 거래? 뿌린대. 야, 그럼 꽃 따다 뿌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뿌릴까? 그럼 꽃 뿌리는 장면은 우리가 언제 보니? 결혼할 때 앞에 이렇게 화동들이 좀 뿌리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폭죽 터뜨려주고 있지. 왜? 여기 우리 결혼할 때 나도 조카가 앞에서 이렇게 꽃 뿌려줬거든, 지나가면서. 우리 이모랑 결혼하지 마, 저주할 거 이렇게 뿌리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꽃불을 뿌려줘? 축하하는 거 아니야? 여기 축하의 의미가 있겠네. 그럼 언제 뿌릴 거라고요? 상황, 어떤 상황? 님 갈 때 나 보내드리기도 하면서 심지어 꽃을 따다가 뿌려줄게요. 축하할게요. 잠깐만. 님이 갈 때 축하한다고? 제발 좀 가 이걸까? 가시는 걸음걸음 그 꽃을 살뿐히 지려받고, 여기는 나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나온 거 얘기하고 할게요. 알겠지?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내가 꽃 뿌려줄 테니까 그 꽃을 밟으면서 가. 다시 나보기가 엮여 갔을 때는 자, 나 눈물 흘려 안 흘려? 눈물 흘리진 않을 거야. 근데 슬프다는 걸까? 안 슬프다는 걸까? 슬픈데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는 있겠죠. 사실 마음은 슬프지만 안 흘릴 거야. 왜? 누가 가는 상황이야? 네가 가니까. 근데 심지어 나보기를 엮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싫어 갈 때 이별의 상황이겠네요. 그쵸? 그때 나는 보내줄게. 그럼 이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요? 받아들이고 있죠. 수용하고 있죠. 이별을 수용해줄게. 심지어는 뭐 할 거야? 그래, 우리 사랑했었으니까 네가 가는 그 앞길을 나는 축하해주기도 할게. 그러니까 그 꽃을 사뿐히 밟으면서 가. 대신 나는 눈물 흘리진 않을 거야. 독한 마음을 품을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겉으로 울진 않을게. 대신 마음속으로는 좀 슬퍼. 얘를 이제 주제로 한번 연결해보자. 자,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써야 돼.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 속에서. 자, 태도. 어떤 태도가 나왔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수용한다고 했지? 이별을 수용하며. 심지어 뭐도 해준다고 했어? 꽃도 뿌려. 눈물은 안 울 거야. 그러지만 사실 내 마음은 슬퍼. 이게 이 시의 주제. 슬프지만 나는 님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 소설이 뭐가 그렇게 유명한 시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마음, 우리가 항상 이 주제들을 우리는 조금 정리하면 이런 말을 얘기해요. 이별의 정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요 글자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정한이란 단어. 그럼 정한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의 정서예요. 한의 감정을 노래한 거예요. 이별에서 느껴지는 한의 감정.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그냥 이별의 정한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한은 얘들아 뭐가 한이니? 한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가 한이야? 여러분들 한 없어? 없어? 한이 될 만한 거 없어? 1학기 때 성적을 생각해라. 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한의 속성은 뭐야? 슬프지? 아쉽지? 후회하지? 안타깝지? 이런 감정들이 다 한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정서 표현인 거예요. 나도 늘 얘기하잖아. 나는 한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못한 한이 있어요. 했으면 메이저리그를 갔다 왔을 텐데. 관광 차원에서 선수로 뛰면 더 좋고. 이게 한이란 말이야. 후회도 된단 말이야. 안타깝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별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한의 정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한의 정서에 대해서 태도가 어때요?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는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한의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게 이 시가 갖고 있는 어떤 되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미학이라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라. 얘가 떠나면 나 죽을 것 같아. 아쉬워. 후회해. 안타까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님이 가는데. 잘 가 이럴 거야? 꽃 뿌려주면서 잘 가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질척거리면서 잡아야 되지. 죽어도 못 보내가 나와야지. 죽어도 못 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발 가지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때? 되게 쿨하네. 멋있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떨 거라고? 한의 정서로 가득할 거라고. 자, 그 내용이 이 시의 어떤 주제의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결국 이별에 대한 어떤 슬픈 감정을 노래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슬픈 노래가 어때? 막 슬퍼하지 않지. 그쵸? 엄청 슬픈 느낌은 하나도 안 나오지. 왜? 눈물 안 흘릴 거라고는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느껴지는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떻다? 되게 슬플 것 같다. 왜? 나를 역겨워하시는 님을 지금 보내는 상황이죠. 역겹다라는 게 내가 뭐 외모가 역겹다가 아니라 뭔가 나를 싫어서 떠난다라는 말일 거란 말이야.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그 상황. 얼마나 슬프겠냐. 근데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거든. 왜? 꽃을 뿌려드릴 만큼. 야, 꽃을 좋은 사람한테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욕하면서 꺼져 이러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서 떠나더라도 나는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노래화시켜서 시로 만들어서 표현한 시가 지금 여기 진달래꽃에 대한 어떤 시의 주제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뜻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 상황과 정서, 태도 찾는 거는 어려웠니? 안 어려웠지. 그게 시의 주제란 말이에요. 알겠죠?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지. 그럼 나중에 시의 주제에 막 그렇게 땡땡 쓰면 이별의 정한 이렇게만 써준단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이별의 정한인지, 또 정한이란 말이 왜 정한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한의 정서. 왜 한의 정서를 얘기했어? 떠나는 거 슬프잖아. 한이 될까 안 될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나왔어? 축하해주고요. 꽃을 뿌리면서 축하해주고요.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데요. 까지. 그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하나의 문제 출제 요소는 될 거예요. 왜? 평소랑 좀 다른 모습 아니니?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난 거 슬퍼하면 뭐 붙잡아. 야, 조금 있다가 가지 마.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치?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나중에 좀 더 심화시켜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시험 목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만 하는 거야? 내용이 뭔지만 파악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송민곡도. 근데 송민곡은 내용 파악하면 끝나. 근데 여기는 뭔가 이면에 감춰진 뭔가 숨어있는 함축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더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는 항상 이 함축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동짓달 기나기만 잘라서 뭐 할 거래. 이불 안에 넣었다가 님 오면 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라고 한다면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이 뭔지는 읽고 담백하게 읽고, 그리고 와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랑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그런 거였어? 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함축이라는 단어가 뭐니? 함축. 축자는 뭐야? 응? 줄여서, 그치? 축약시켜서. 축적할 때 지도는 우리가 실제 지도를 우리 축적이라고 이렇게 축적 줄이는 거지. 함자는 뭔지 알아? 머금고 있다라는 거. 입속에 머금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압축되어서 머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함축적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럼 기본적으로 뭘 먼저 알아야 돼? 기본적 내용을 알아야지. 그래서 기본적 내용을 오늘 다 설명한 거란 말이야. 시에 있어서. 니마 오마 학원을 이 시는 뭐였어? 님이 온다라고 하니까 나 밥을 일찍 먹고 빨리 막 뛰어갔지? 그치? 저기 검정게 보여서 막 뛰어갔지? 뛰어갔어. 그리고 실컷 보니까 이런 상년에 갈가벗긴 추출이 3대였대.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지라는 걸 이해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이 시에 대한 이해 부분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야. 님 가신대. 보내준대. 심지어 목까지 해준대. 꽃까지 뿌려준대. 그래서 나는 슬프지만 울지는 않을 거래. 내용 끝. 송민곡은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얘기 쭉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다가 아니 나 아직 맺힌 일 많아. 조금 더 들어봐. 나 님 걱정 많이 했어. 심지어 알고 싶어서 산도 올라갔어. 강가도 갔어. 힘들어서 꿈에 잠깐 자니까 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할 얘기를 했는데 했어 못했어? 못했어. 차라리 죽을까? 죽어서 뭐가 되고 싶어? 달이 되고 싶어. 하니까 자살 방지가 아니지. 야 다른 무슨 차라리 구준비가 돼. 이 내용이라고. 그럼 거기에 무슨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의미대로 우리는 내용을 먼저 알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 다음은 뭐로 가야 되냐면 그 다음에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적어도 두 번, 왜? 여기까지가 한 번, 그리고 표현법. 한 번에 이걸 다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문학이 숙달된 사람은 가능하죠. 근데 수업을 진행할 때 한 번에 다 진행하지. 이거의 수문이 의미는 뭐야? 라고 밑줄 치고, 거기 밑에 우리가 막 이런 걸 쓰고. 표현법은, 이런 표현법은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야. 한 번에 다 한단 말이야. 근데 한 번에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한 번에 다 안 들어와요. 근데 항상 3번 읽을 거예요. 2번 읽을 거예요. 못해도.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했는 내용은 그냥 내용만 읽으면 돼. 내용만. 알겠지? 가볍게 내용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까지 해보고. 안 어렵지? 내용 읽을 때는 특히 고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 잘 끊어주기. 그리고 어휘를 한번 생각해 보기. 이 정도만 더 하는 거였잖아. 현대신서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읽히니까. 그래서 고전에서는 조금만 더 힘을 쓰시면 된다. 안 어렵죠?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이었어요. 원래 앞부분에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냥 빨리 압축시켜서 한 거야. 이거 다 찾아보고 막 얘기하면서 했었거든. 그러니까 오래 걸렸지. 자, 여기까지입니다.